안녕하세요. 우리미술과 문화이야기의 김용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임금이 입는 골룡포의 색이 음양오행으로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음양오행 얘기를 하면 가끔씩 점집에서 사주 볼 때 쓰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긴 맞는데요. 그건 매우 단편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본래 음양오행이란 옛날 동아시아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한 근간으로 음양과 오행을 합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음양과 오행을 모두 다루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골룡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오행만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은 간단하게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를 말하는데요. 사전적으로는 나무, 불, 흙, 쇠, 물이라는 5가지 물질을 말하죠.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장이 되었고요. 급기야 오행으로 세상 만물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무인 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는 사계절의 시작점인 봄에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가 납니다. 따라서 목은 생명의 탄생 또는 만물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인생으로 비유하면 유아기가 되겠죠. 사계절 중에서는 봄이겠고요. 방위로는 해 뜨는 동쪽이 됩니다. 색으로는 청색입니다. 다음은 화입니다. 불은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성질이 있죠. 따라서 화는 성장과 번성을 상징합니다. 인생으로 비유하면 열정 넘치는 청년기죠. 사계절 중에서는 여름, 방위로는 해가 중천에 뜬 남쪽이 됩니다. 색으로 표현하면 붉은색입니다. 다음은 토입니다. 흙은 모든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토는 중재와 조율을 상징합니다. 인생으로 비유하면 아직 체력도 괜찮고 경험도 적당히 있는 중년기로 볼 수 있죠. 계절로는 사계절이 교차하는 환절기, 방위로는 중황이 됩니다. 색은 황색입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우리는 쇠로 만든 농기구로 추수를 함으로써 그 해의 농사를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금은 결실과 성숙을 상징합니다. 인생으로는 결실을 맺는 단계인 장년기가 되죠. 계절로는 곡식이 여무는 가을, 방위로는 서쪽이 됩니다. 색은 흰색입니다. 마지막 수는 물입니다. 깊은 물속은 고요하면서도 어둡고 물고기들도 조용합니다. 따라서 수는 응축 또는 결속을 상징합니다. 인생으로서는 휴식을 즐기는 단계인 노년기에 해당하죠. 계절로는 겨울, 방위로는 북쪽에 해당합니다. 색은 검은색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잠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오행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생과 상극의 원리입니다. 먼저 상생이란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일례로 목은 화와 상생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을 피울 때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죠. 이때 나무는 불의 기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화는 토와 상생의 관계입니다.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는데 이 재는 썩어서 흙이 되지요. 화가 토의 기운을 돕는 겁니다. 목과 화, 화와 토처럼 오행에 내재된 긍정적인 관계를 상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상극은 서로를 해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는 수와 상극입니다. 불에다가 물을 뿌리면 타고 있던 불이 사그라들죠. 수가 화의 기운을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는 토와 상극입니다. 물은 본래 흐르는 성질이 있는데 흙으로 둑을 만들면 물이 정체되어 버리죠. 토가 수의 기운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행 간의 상극관계가 형성됩니다. 지금까지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화하고 토입니다. 왜냐하면 화와 토의 색이 골룡포의 색과 일치하거든요. 먼저 황제는 천하를 다스리는 주인이자 중심이며 만물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황제의 이런 권능은 오행의 토와 상응하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색의 골룡포를 입는 것입니다. 반면 제후국왕은 황제에게 책봉을 받게 되는데 이는
황제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제국의 일부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후국은 엄연한 독립국이고 책봉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다만 제후국의 왕은 책봉을 받음으로써 황제의 제국 통치를 돕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는 황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실리를 챙기는 외교술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국왕은 화를 상징하는 홍색 골룡포를 입었고, 이는 토를 상징하는 황제와 상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룡포의 색상은 오행상생의 원리를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만 보너스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고위급 관리들은 홍색 관복을 입고 그보다 낮은 관리들은 청색, 더 낮은 관리들은 녹색을 입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색상의 관복은 공복이라고 해서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복은 실제로 사신을 접대할 때나 중요한 의전 행사 등이 있을 때만 입었고,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일상적인 근무복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흉배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잘못된 고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곤 하죠. 그마저도 임진왜란 이후로는 잘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공복의 경우로 한정해 살펴보면 최고위급인 정3품 이상의 당상관들은 홍색을 입었고요. 종 3품부터 종 6품까지는 청색을 입었습니다. 정 7품부터 종 9품까지는 녹색을 입었습니다. 이런 색상도 오행상생의 원리를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당상관들은 화를 상징하는 붉은색 관복을 입어 토를 상징하는 국왕을 잘 보좌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선의 국왕이 비록 외교적인 문제로 붉은색 골룡포를 입었지만 엄연히 조선 안에서는 지존이므로 오행상 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왕을 측근해서 보좌하는 당상관들은 화를 상징하는 붉은색 관복을 입은 것이죠. 청색을 입은 관리들은 바로 위에 당상관들을 잘 보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을 상징하는 푸른색 관복을 입었습니다. 그럼 하급 관리들이 입는 녹색 관복은 뭘까요? 녹색은 청색과 황색을 섞어서 만들어낸 색으로 목을 의미하는 오방간색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행을 상징하는 색에는 정색과 간색이 있는데, 정색은 앞서 말씀드렸던 청, 홍, 황, 백, 흑 5가지 색이고요. 간색은 정색 2가지를 섞어 만든 색입니다. 정색과 간색 모두 오행을 상징하지만 간색보다는 정색이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품계가 높은 종 3품에서 종 6품까지는 청색 관복을 입고 그 밑에 관리들은 녹색 관복을 입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룡포의 색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기초가 되었던 오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의 내용 중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